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질오형 개론 이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특성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이라는 게 이제 뭐 수질 환경이니까 우리가 대기 환경이 아니라 수질 환경이니까 물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제일 먼저 소개가 됐습니다. 자, 물은 H2O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H2O, 그렇죠?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H가 양쪽에 이렇게 2개가 딱 있고요. 가운데 O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이 산소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소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이건 뭐냐면 이 산소가 팔이 이제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팔들 중에 일부는 이 수소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유 전자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수소랑 잡고 있지 않은 전자들이 있어요. 남은 팔들. 그러니까 얘는 하나는 잡았어요. 이렇게 분필을.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안 잡았어. 그러면 얘는 비어 있잖아요. 이 비어 있는 이 손,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공유 전자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공유 전자쌍 2개가 이렇게 2개가 이제 붙어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 이 비공유 전자쌍과 이 공유 전자쌍 사이에 힘이 있어요. 서로 왜냐하면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힘, 즉 반발력이 있습니다. 이 반발력이 누가 더 세냐면 이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공유 전자쌍의 반발력보다 커요. 크다입니다. 크다. 커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비어있는 요 손이 이렇게 비어있어. 아무것도 없는 이 손이 잡고 있는 이 손을 쭉 밀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평면상에 존재하는 180도의 어떤 그런 결합각을 갖는 게 아니라 이 104.5도의 결합각을 갖는 구분형의 구조로 얘네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104.5도. 이 결합각이 104.5도예요. 자, 그리고 이게 힘의 평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어떤 그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고 얘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물 분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네들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산소, 수소, 수소 이렇게 얘네 둘과의 결합. 요 결합이 우리가 어떤 결합이라고 부르냐면 수소 결합이다 이렇게 불러요. 수소 결합. 그래서 이 수소 결합과 공유 결합 이 둘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합력이 엄청 센 겁니다. 얘네들이 힘이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 세다. 이런 얘기는 얘네들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끊어지지 않고 얘네들이 딱 가만히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막 줘가지고 상태를 바꾸려고 하거나, 예를 들면 액체에서 뭐 기체로 바꾼다고 하거나 이 결합을 끊어가지고 H와 OH-로 끊어버리려고 한다거나 할 때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H 2개의 수소 2개의 산소 하나이기 때문에 분자량은 이제 18이 되겠죠? 18.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 이 수소 결합이라는 거. 요 수소 결합이라는 것 때문에 이 물이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어요. 육각수라는 게 있었지. 물이 이런 형태로 H2O야 다 얘가. 이런 결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점점 온도가 내려가서 얼음 정도가 됐을 때, 얼음 가까이 됐을 때 이 수소 결합과 수소 결합 이렇게 딱 강한 결합이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각각의 어떤 수소 결합에 의해서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게 되고 요 안은 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 예전에 이제 뭐 영화에도 우리가 겨울마다 나오는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보면 눈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형태가 대부분의 어떤 이러한 비슷한 결정 구조를 예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요 가운데가 비어 있으면 부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피가 크겠지. 부피는 커져.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밀도가 작아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뜨는 겁니다. 얼음의 결정 구조가 이렇게 육각형, 그리고 가운데는 비어 있어요. 부피가 커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 밀도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얼음은 위에 뜬다 이거지. 이게 만약에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가면에 따라서 일단 유체가 밀도가 증가한다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물이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얼음이 바닥부터 온다라고 했을 때는 바닥에 살고 있는 그 수생태계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얼어가지고 죽겠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썰매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상상할 수 없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물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 때문에 우리의 수생태계나 이 생물권이 보존되는 그러한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104.5도의 결합각을 갖는다라는 거 좀 숫자를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평형이 아닌 분자구성 수소 원자는 양의 전하, 산소 원자는 음의 전하를 띠게 된다. 자, 이게 이제 부분적인 양전하, 수소가 이제 부분적인 양전하라고 하고, 산소를 이제 부분적인 음전하다. 여기 있죠? 산소 원자를 부분적인 음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소가 이렇게 있고 수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산소와 수소가 이렇게 일자로 결합이 되어 있다, 평행이다 라고 한다면은 극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전하의 어떤 불균형, 요것 때문에 우리가 극성 분자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극성이기 때문에 이 수소결합, 그 다음에 이 극성, 이런 어떤 특성들 가지면서 극성끼리 또 잘 녹는 어떤 용매로서의 어떤 작용,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소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수소결합은 요 사이의 결합이 아니라 또 다른 물 분자와의 어떤 그 결합이 공유 결합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결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소결합의 무해 분자는 18이고 아주 낮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을 갖고 있다. 요 말이 있는데, 요거는 결국은 뭐예요? 결합력이 강하다는 뜻이야. 그렇죠?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끓는 점은 높아지고 녹는 점은 이제 뭐 내려간다. 뭐 결합력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의 밀도가 4도씨에서 가장 크다라는 거. 온도가 증가할수록 물의 밀도는 감소한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밀도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게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크게 그렸지만 이 간격이 뭐 그렇게 큰 어떤 그 간격을 갖는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가 제일 높다. 여기가 4도씨가 되겠습니다. 이건 밀도와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4도씨에서 물의 밀도가 가장 크다. 그럼 4도씨가 제일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무거우면 어디로 가야 돼? 무거우면은 내려가야지. 바닥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정체성 수역, 뭐 호소수나 뭐 이러한 이런 정체성 수역에서 발생하는 성층 현상, 이러한 물의 4도씨가 가장 크고 요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이제 성층 현상. 그다음에 전도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이제 뒤에 우리 수자원 관리 쪽에서 요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 물의 밀도가 4도씨에서 가장 크다, 요 개념 때문에 성층 현상과 전도 현상이 나왔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잠깐 보면은 말 그대로 성층, 층이 이제 구분이 있다. 뭐 1층, 2층, 우리도 제가 뭐 한 10층, 12층 이렇게 사는데 층이 있잖아요. 물의 어떤 그런 구간이 정해지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라는 게 성층 현상이고, 전도 현상이라는 건 물이 순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가을과 이제 봄에 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여름과 겨울에 성층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일어나는 이유가
이 물의 밀도가 4도씨에서 가장 크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보기로 할게요. 자, 그다음 이제 물의 극성을 갖고 있는 높은 용해성과도 큰 연관이 있다. 이제 극성 공유결합이다. 극성 결.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제 극성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극성 용매는 극성끼리 극성을 잘 녹여요.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이야기를 요 항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물리 화학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서 나와 있어요. 자,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여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제 답은 4번이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보기를 한번 좀 잘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의 고체인 경우 수소결합의 육각형 결정 구조를 갖는다. 그쵸? 얘가 이제 이렇게 육각형이고 가운데가 비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체 상태일수록,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서 얼음이 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피가 이제 커지니까 밀도는 좀 줄어든다. 자, 그다음에 물 분자 액체래요. H 플러스 OH의 극성을 형성함으로 다양한 용질에 유효한 그런 용매이다 되어 있는데, 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결합이 이렇게 되고, 요 H가 결국은 이제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면서 여기는 부분적인 음전하. 그래서 요거 하나를 묶고 이걸 따로따로 보거든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결국은 이제 이 전하의 어떤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합성의 수소 공유체이며 소흡의 최종 산물로서 생체에 중요한 대사물이 된다. 자,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CO2와 그다음에 H2O가 만납니다. 물론 이제 6이고요. 그 다음에 C6H12에 O6 더하기 6O2 이렇게 돼요. 자,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이제 글루코스, 포도당 얘가 만들어질 때 이 물 속에 들어있는 이 H가 여기에 기여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물은 융해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의 결빙을 방지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수소 결합과 공유 결합이 같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합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거지.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바뀌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즉, 이게 열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비열, 열용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크지 않은 게 아니야. 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 결빙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극성 공유 결합인데 이 굉장히 결합력이 강해서 융해열이 크다. 자,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뭐 이 다음 문제가 있어요. 이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물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1번은 잠깐 건너뛰고 4도씨에서 물의 밀도가 가장 크다. 그렇죠? 맞는 얘기고 물의 여러 가지 특성은 물의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난다.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융해열과 기하열이 작아가 아니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크다 그랬죠? 자, 생명체의 열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얘가 크다로 바꿔줘야 돼. 커. 그래서 정답이 이제 4번이 되겠고, 자, 융해열에 대한 내용이 이제 79 칼로리 퍼 그램, 기화열이 539 칼로리 퍼 그램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뒤에 적어 놓긴 했는데 요 숫자를 이제 간혹가다 물어보긴 해요. 자, 그건 잠깐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 표면 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면 장력. 자, 이 물의 표면 장력은 온도가 상승할수록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표면 장력이 뭐냐? 자, 표면 장력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분자가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자,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야. 서로 당겨. 이렇게 된 거죠. 요게 이제 표면 장력입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분자라고 해서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얘랑 또 다른 하나의 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힘이야.
자, 이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이 물의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물 속에 녹아들어 있는, 즉 용해되어 있는 산소가 그 물을 밖으로 나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표면 장력 때문에 어떤 그 벌레 뭐죠? 그 소금장이가 물 위에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물방울이 맺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거지. 이러한 현상이 이제 표면 장력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얘가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감소하게 됩니다. 힘이, 우리가 그렇잖아, 따뜻한 데 가면은 이렇게 축 처지죠. 예, 그런 것처럼 이게 느슨해진다. 느슨해지면서 이 물 속에 들어있던 산소도 같이 튀어나가요. 물에 대한 산소의 용해도도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 온도가 상승하면 표면 장력은 감소하고 물 속에 녹아들어 있는 산소의 농도도 같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79라는 숫자와 그 다음에 539라는 숫자를 이제 조금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물어볼 수는 있어요.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이 정도의 어떤 숫자들을 갖는다. 뭐 합치면은 거의 한 600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열량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 수질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폐기물이나 대기 쪽에서 고이발열량, 저이발열량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 6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융해열과 기화열과 관련된 그 숫자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분뇨의 특징에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분뇨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분뇨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남자분들 중에는 이제 또 물론 요즘은 여자들도 많이 이제 가는데 군대라는 데가 있어요. 군대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거기는 좀 재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땅을 파서, 지금은 이제 좀 이해가 가는데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땅을 파서 거기에다가 이제 현기성 처리를 하는 거지, 말 그대로 정화조 같은 거 이제 묻어 넣고 그냥 그 위에 바로 그냥 이렇게 재래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일정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자동차가 와가지고, 이런 탱크가 와가지고 그걸 펌핑해서 가요. 그러니까 분뇨를 수거해 가는 거지. 그 현장이 그게 한 3년인가 4년에 한 번씩 했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제가 있는 그날 그 차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봤지.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더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현기성화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쫙 빨아당깁니다. 그런데 이게 분과 뇨가 따로따로 나왔을 텐데 섞여가지고 하나가 돼 있어. 갈색 정도로. 혹시 방금 식사를 하셨다면 조금 자제하시고. 그리고 얘네들을 갖다가 이 하나의 어떤 그 형상이 돼버렸습니다. 서로 따로따로, 그러니까 고체와 액체가 나간 거잖아요. 근데 얘가 섞여가지고 도저히 이건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서로 이제 헷갈린다 이거지.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누가 더 많을까? 고체가 많을까? 액체가 많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근데 보니까 액상 쪽이 더 맞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딱딱한 무언가를 이렇게 삽으로 퍼서 하는 게 아니라 호스를 넣어가지고 뭐 펌프를 돌리니까 우웅 하고 가요. 그러니까 액체가 더 많지. 우리가 이제 뇨가 더 많은 거예요, 분보다. 그래서 뇨가 조금 더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형물 쪽으로 좀 봤을 때 이제 건더기 같은 거, 물론 이제 분이 좀 적고 뇨가 많다고 해서 고형물의 어떤 그 정도가 아주 없냐, 그런 거 아닙니다. 고형물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이 분뇨에 있었다 이거죠. 발생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한 사람당 보통 한 1리터에서 1.1리터 정도 봐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분뇨의 특성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뇨라는 것은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 물질, 그래서 뭐 단 수세씩 화장실에서 발생된 액체성, 고체성이 더러운 물질 혼합된 물은 오수를 말한다. 라고 하는데, 요건 그냥 참고로 분과 뇨에 대한 특징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 숫자들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어떤 숫자들을 또 보냐, 우리가 분뇨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구성비가, 분과 뇨의 구성비가 1대8에서 1대10 정도. 누가 더 많은 거예요? 뇨가 더 많아. 왜? 우리는 화장실을 작은 걸 볼일 보러 많이 가지, 그 분을 갖다가 이렇게 뇨가 나오듯이 분이 나가면은 우리 몸에 큰 이상이 있는 거죠.
아니, 엄청나게 먹었다거나 이렇게 되고요. 고형물과의 어떤 비는 고형물의 비는 7대1, 7대1. 자, 요게 8대1에서 10대1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1대7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COD 64,000mg/L, BOD와 SS, COD의 뭐 3분에서 2분의 1, 뭐 21,000에서 32,000 정도이다. 얘네들은 고농도의 유기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뒤로 가면은 이 고농도의 어떤 BOD 유기물을 함유한 그런 폐수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형기성 처리로밖에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방지 기술 쪽에서 나오게 될 거고, 자, 다량의 질소화합물을 함유하고 있고 주로, 자, 여기 중요합니다. 얘네들 어떻게 읽어야 하나 고민되시겠죠? 탄산암모늄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중탄산암모늄입니다. 요 형태로 존재한다 이거지. 자, 얘를 갖다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NH4CO 3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CO3E-랑 NH4 플러스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요 친구 있잖아. 요 친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알칼리도를 유발합니다. 즉, 알칼리도를 유발한다는 얘기는 pH가 막 내려가려고 할 때 요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pH가 내려가는 걸 막아줘. pH의 급강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NH4, 그 다음에 HCO3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다시 쓰면은 HCO3-와 그 다음에 NH4 플러스로 나누겠지. 요게 이제 중탄산이온.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알칼리도를 유발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이 둘 다 이 분뇨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알칼리도 pH가 내려가는 걸 막아주는 완충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얘네 둘의 이름까지, 얘는 이제 탄산암모늄, 중탄산암모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름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소화합물은 분의 경우 전체 VS에서 12에서 20%. VS라는 건 이제 휘발성의 고형물, 즉 유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의 경우에는 80에서 90%. 자, 요 숫자가 바뀌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이 12에서 20, 요가 80에서 90 이렇게 돼요. 요거 기억하시고, 염소가 많이 있다. 한 4,000mg/L 정도. 요건 이제 생물학적으로 좀 처리가 어려운 그런 물질이죠. 자,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분뇨의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분뇨는 다량의 유기물을 함유하고 고액 분리가 어렵다. 자, 뭐랬어요? 제가 이 펌프를 딱 박으려고 했더니 막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 분과 유가 분명히 따로 들어갔을 텐데 얘네들을 분리해내기가 어렵다고 했죠. 고액 분리가 어렵다라는 거, 요거 쉽다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요는 VS 80에서 90% 정도의 질소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다. 맞고, 분유의 질소는 주로, 자, 이게 뭡니까? 네, 여기 틀렸죠. 자, 이게 아니라 뭐예요? NH4 탄산암모늄과 NH4 HCO3 중탄산암모늄의 형태를 가지고 분뇨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산도를 적절하게 유지시키냐? 그게 아니지. 알칼리도를 적정하게 유지를 시켜서 pH의 강하를 막아주는 완충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보기에 나왔네요. 자, 분유의 특성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 시간뿐만이 아니라 뭐 지역이라든지 뭐 그 지역의 뭐 경제, 뭐 인구, 산업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겠죠. 왜? 주체가 달라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분뇨의 질소는 주로 중탄산암모늄, 탄산암모늄, 중탄산암모늄, 탄산암모늄 형태로 존재한다. 알칼리도를 적정하게 유지시켜서 pH의 강화를 막아주는 완충작용을 하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산업폐수. 자, 여기에서는 자, 굉장히 좀 그러니까 환경을 교양으로 이제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학에서라든지 환경학, 뭐 환경 지구와 환경 뭐 이런 것들 있는데, 그때 나오는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 위주로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은 굉장히 중요해요. 수은이 좀 많이 나와. 수은에서 뭐 재련, 살충제, 온도계, 압력 예전에는 이 온도계, 수은 온도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흔히 알고 있는 그 빨간색이 쭉 올라가서 이렇게 꼽는 그거 말고 이제 수은을 이용한 온도계가 있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됐고,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수은이라는 이 물질은 미나마타병입니다. 수미 굉장히 유명하죠. 수 김수미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뻤던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친구 이름도 수미였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수미다. 왜냐하면 뒤에 이따이 병이 나와요. 얘는 카드뮴이거든.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수은이 미나마타병, 뭐 헌터루셀 증후군 이런 것들, 이 병이 무엇이고 막 이런 것들까지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름과 이 물질의 종류와 그 다음에 병의 이름 정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PCB, 폴리크로네이트드 비페닐 이렇게 부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콘덴서 공장, 카네미유증 병 이름 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소죠. 참고로 그냥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국소 및 전신 마비, 피부염 이런 것들이 이제 비소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드뮴. 네, 카드뮴은 이렇게 카드뮴은 아연 재련, 아연 만들 때 나온다. 그 다음에 이따이 병 요거 기억을 하시고 이죠. 굉장히 좀 제가 좋아하는 그 가수가 있어요. 파페라 가수인데 그분 이름이 카이. 그 다음에 골연화증, 골다공증, 뭐 신장 뭐 이런 데에 영향을 주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크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금 피혁 재료 이쪽에서 많이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납, 축전지, 뭐 관절염 이런 것들, 구리, 광산 폐수, 윌슨병 이런 것들이 구리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린, 범랑 반전 반상치, 망간 파킨슨 증후군 요거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플로린 이제 뭐예요? 불소지. F. 자, 불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적정량이 있다. 뭐 0.1 ppm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적정량이 있다. 그러면 얘는 충치 예방. 그 다음에 얘가 많다. 그러면 범랑 반전, 반상치 이렇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치아에 뭐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죠. 자, 충치 예방, 불소예요. 적정량이 있으면 어디 들어있겠어요? 네, 치약에 들어있어요. 치약을 조금 딱 짜가지고 거품이 막 나. 이게 치카치카 하면 거품이, 그 거품이 왜 나겠습니까? 나는 치약을 요만큼 짜는데 거품이 많이 나요. 이 불소 자체가 반응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불소가 반응이 막 하니까 거품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불소가 안 들어간 치약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이제 뭐 애기들은 처음에 신생아들, 아니지, 신생아는 이가 없구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갓난 애기인데 이가 조금 나가지고 이렇게 닦아줄 때, 그때는 무불소 치약을 씁니다. 불소가 없는 거. 그때는 거품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불소가 들어간 치약은 거품이 막 나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약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할로겐적 원소로서 방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자,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과 그로 인한 공해병과 관계를 잘못 짝지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게 C하고 R인데 이건 그냥 대충 보다가는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카드뮴이지, 그렇죠? 카드뮴은 CD예요, CD. CR은 크롬이고. 그래서 카드뮴이 이따 병,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수는 미나마타병, F 불소저 반상치, PCB 카네미유증 다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이따 병은 이제 카드뮴에 의한 질환이고, 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슐린의 저하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여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